오늘의 이야기 94세 노모 살해 사건 탐욕이 빚어낸 비극 1. 평화로운 겉모습 그 뒤에 숨어있던 균열 서울 서초구 고즈넉한 골목에 우뚝 선 4층짜리 건물은 멀리서 보면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을 버틴 흔적을 간직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 집을 부유하면서도 단란한 집안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건물의 주인은 올해 94 노모 씨였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햇살 가득한 창문 앞에 앉아 작은 정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덕분에 겉으로 보기엔 걱정 없을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람. 가족이 화목해야지. 그녀는 매일 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백억 대에 달하는 건물과 땅은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지만 정작 주인인 그녀에게는 기쁨 대신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아들은 이미 각각 건물 한 채씩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이 집안에는 오래된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 속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 불씨가 된 형제들의 불만 꺾이지 않는 노모의 의지. 어느 봄날 오후 큰아들 A씨와 둘째 아들 B씨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셋째 놈한테는 왜 더 많이 주신 겁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큰아들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칠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건물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셋째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겠습니까? 94세의 노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더는 없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식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들들에게 그 진심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둘째는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고함쳤습니다. 우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공평해요. 그날 이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들들은 번갈아 어머니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폭언에 노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굳건했습니다. 재산은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될 뿐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하지만 이 단호한 의지는 결국 두 아들의 증오와 욕망을 더욱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3. 끝없는 괴롭힘과 한계에 다다른 인내. 2023년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큰아들과 둘째는 또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돈을 더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노모는 지팡이를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둘째는 의자를 걷어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고집이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결국 우리 뜻대로 될 겁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모를 괴롭혔습니다. 전화로, 직접 방문해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94의 노모는 점점 기력이 쇠해갔고 밤이면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가족이 전부다. 너희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들들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모든 것을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4.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날. 2024년 4월 7일 비극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2024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거실에는 고요가 흘렀지만 그 고요는 곧 폭풍이 될 전조였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 큰아들은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둘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더 내놓으십시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며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 했지. 이미 충분히 가졌다. 그 순간 큰아들의 눈의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어머니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입 좀 다물어요. 이제 우리 말 좀 들어요. 둘째는 곧바로 어머니의 작은 몸을 힘껏 눌렀습니다. 가만히 계셔.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노모는 작은 체구로 버텼지만 숨은 점점 막혀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크게 뜨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새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한 가정의 역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내 노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명, 피할 수 없는 진실. 며칠 뒤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두 아들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린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제지하려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청력도 좋지 않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막으려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약물 부작용으로 멍이 잘 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법정은 이들의 주장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의학적 검증, 이웃들의 증언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만든 폭력, 그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 재판장은 냉정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 그 끝에는 끝없는 욕심이 있었을 뿐이다. 6. 탐욕이 남긴 상처, 사회에 던지는 경고.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분노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받고도 더 달라고? 돈이 인간성을 집어삼킨다더니 이게 그 현실이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돈을 향한 끝없는 집착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 말입니다. 노인 학대 문제,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7. 욕심의 끝에 남은 것, 파멸과 후회. 94세의 노모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가족이 화목해야 행복이지.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건물과 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탐욕은 결국 아들들의 인생마저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손에 넣으려 했던 돈은 오히려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남은 것은 감옥의 차가운 벽, 그리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돈과 가족, 그 둘 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는 인류의 오랜 고민거리이며 많은 위인과 철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에 대한 견해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삶의 기본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고통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돈 자체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 사랑, 관계, 자유와 같은 내면적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